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0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힘 받으십시오. 정진석이가 자기가 실현을 했다 하고 해명을 합니다. 그 윤석열의 시범 발언이죠. 이렇게 되면 나경원이가 또 타격을 받았고 이준석이 옳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측근이란 사람들의 말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도대체 윤석열이 측근이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국힘과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6월 중순까지 또는 6.11 당대표 선거 이후에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을 할 것이다 하는 억측성 기사가 그동안 무수히 뿌려졌죠. 그래서 측근이 도대체 누구고, 측근이 수십 명은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몇 개만 좀 다루겠는데요.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이 아주 지독하고 악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악한 괴물 정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 45대 55 정도까지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오늘도 이재명한테 한 35%, 윤석열이가 35% 정도 얻어서 이재명보다 10%를 앞서가죠. 그대로 저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 지지율이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문재인을 쳐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정비하면 되니까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재구현하겠다 하고 나왔으니까, 윤석열이가 경제 외교 같은 건 참모들한테 맡겨도 되고, 내치 즉 무너진 사법체계와 무너진 양심과 도덕을 검찰총장을 했던 경력으로 문재인 씨과 문재인 시족들까지 싹 쳐주는 거 하나로 국민은 열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또 나경원하고 이렇게 다를 텐데요. 제가 그 개준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정진석이나 권성동이나 장재원이나 윤희숙이나 또 또 한 명이 있었죠. 만났다는 친구 양성범이나 이런 친구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그들의 정치꾼, 정치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존재감과 명망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이가 만나려면은 세력을 갖고 국힘에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 하고 제가 비판을 했죠. 지금 나경원이부터 일단 다루죠. 나경원이가 오늘 현재까지도 자기가 붙을 줄 아나 봅니다. 이 정도면 망상 수준입니다. 망상이란 말이 맞아요. 나경원이는 충격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경원이가 하는 말이 내일부터는 대선 체제고 윤석열의 영입을 적극 논의할 것이고, 이준석 바람에 대해서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에 질책하는 거다. 보수를 지킬 사람에게 나경원에게 기회를 달라 하고 국민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걸 찍는 시간이 오후 1시니까 기가 찹니다. 진짜 망상에 빠져 있어요. 과대 망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는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준석이 없었으면 바람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준석이 없었으면 당에 대한 질책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혁명적인 수준으로 정치체계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었다. 4.7 보선 때하고 똑같죠? 그죠? 오세훈과 김종인이 이긴 게 아니라 야권에 대한 심판이다. 참 여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죠? 똑같은 논리죠. 이래서 나경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도 나경원이가 윤석열 영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 예측으로는, 제 감각으로는 나경원이가 어제까지 그랬어요. TV에 나와서 사흘 전에 윤석열하고
직접 접촉을 했다. 3, 4일 전에. 그런데 그게 어쩌라고요? 어? 그 전에 벌써 윤석열이는 권성동에도 만나고 정진석에도 만나고 유니스도 만나는데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게 뭐 어쩌라고요?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나경원의 말에 따르면은 이준석이가 김종인 씨 아니 김무성을 잠시 한번 만난 거에 대해서 김무성 개다하고 공격한 것이 나경원이는 윤석열 개다 이렇게 결론이 되죠? 나경원이는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윤석열의 아부를 하고 있고 윤석열의 권력에 미래 권력에 빌붙어 있다. 이 과정을 이제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경원은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감투욕이 많아요. 감투욕이. 장관도 하고 싶고 원내대표도 하고 싶고 당대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나경원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미래 권력인 윤석열을 자꾸 들이죠. 안철수도 들이려고 그러고 안철수보다 윤석열을 많이 팔았죠. 그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인 정치진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나경원이가 처음에 이회창에서 차출되고 이명박 때 중용이 되고 그죠? 박근혜 때 조금 세를 못 얻다가 그죠? TK 세력을 이용해서 원내대표가 되고 양지만 찾아다닌 나경원이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윤석열을 보호하는 식으로 이준석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유승민 게다하고 프레임을 처음 씌웠죠.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유승민과 원희룡뿐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들과 윤석열을 갖다가 붙이면은 윤석열이 현재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므로 나경원은 유승민을 버리고 윤석열 편에 섰다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요번에 20일 동안 보인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히려 이준석이가 옳죠. 내가 당대표 당권 주자이므로 어떤 누구와도 접촉을 하는 것을 불공정하다 하면서 윤석열하고 접촉을 안 했죠. 그게 옳은 거예요. 나경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접촉하면서 다 그 사람들을 비토하면서 지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준석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유승민과 친해요. 나경원은 나경원이가 그 탈당 사태 때 유승민 따라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주니까 주저앉은 거고 그 이후로도 4.7 보선 때 유승민이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유승민이가 누구예요? 나경원을 도와줬죠. 유승민이가 나경원을 도와준 이유는 뭐죠? 오세훈은 자기 대권 주자니까 자기와 대치됨으로 나경원은 대권을 안 가져오니까 나경원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준석 보고 유승민계라고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김종인 씨한테는 상황이라는 말을 쓴 거 죄송합니다. 그 상황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죠? 안철수가 4.7 보선 선거 경선 당시에 이준석 김종인 씨 보고 상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안철수한테 집안에 상황이 있다는데 여상황이 있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뒤에서는 김종인 씨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김종인 씨를 비판하는 거, 어르신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당대표 선거니까 그래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김종인 씨가 이준석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다가 지는 그냥 여기저기 도달하면서 그거 누구야, 그거? 경북도지사 이철훈과 김철우한테 말이야. 지지선을 받으니까 이거 봐라! TK에서 나를 지지했다 하고 떠벌리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문제. 말씀드렸죠. 윤석열이는 여권만 지금 5명 만났다는 것이 공개됐지만 야당만, 국힘만 여권 안 만났겠어요? 근데 지가 통화 한 번 한 거 했다가 그래서 윤석열이가 마음을 잘 알고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말이지 연자제 10원 발언 논쟁을 갖다가 정리를 하니까 준석이 너 때문에 윤석열이가 국힘에 들어오려다 안 들어온다. 그런 프레임을 씌웠죠. 이 정도면은 나경원은 절대 앞으로 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아주 보수의 민낯을 받습니다.
자, 윤석열로 넘어갑니다. 윤석열이가 오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는 갑자기 그 우당 기념관 행사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염려와 격려를 잘 안다. 기대를 잘 안다. 내가 가는 길을 한번 지켜봐달라 하더니, 자기가 육성으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공보비서도 윤석열이 입으로 뭐, 요번 주에 된다, 다음 주에 된다 이러는데, 윤석열 측근들이 공보비서를 뭐 저번 주에 한다, 이번 주에 한다고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도대체 측근이 몇 명이어야 돼요? 수십 명이에요? 수백 명이에요? 나경원이도 윤석열의 측근이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곧바로 국힘에 입당 안 한다. 추후 협의한다. 아직 입당 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다. 고심 중이라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일단 조직부터 갖추고 핵심 조직끼리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 어느 천년의 조직이 너희들끼리 법대 출신끼리 맨날 그래 봐라. 되나 그거. 안 된다고요. 법대 출신이 우리가 나온 애들이 이회창 2번 말아먹었죠. 3번 말아먹어서 3번이나 출마했어. 그죠? 황교안이 말아먹었죠. 또 윤석열이가 이런 걸 해요. 경직된 사고로 안 돼요. 법대 애들이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사실을 패스한 똑똑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공부 제일 잘해.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럼 원희룡이가 더 공부 더 잘했네? 그리고 그 고성국의 그 망가진 고성국 걔가 삼시도 패스하고 더 잘했네? 공부순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한다면은,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국가 통치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정치력과 직관과 예측력과 파괴력과 돌파력과 대중성과 기획력과 뭐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한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해 솔직히. 윤석열을 비토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측근을 통해서는 측근들이 뭐 여기저기 뭐 도대체 누구야?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입당 시기가 정해진 거 없다. 주변에 많은 의견을 들으며 입당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측근은 이것들이 말이야. 법조 전문 기자들이나 정치부 기자들이 어디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단독 특종하고 터뜨리죠. 윤석열이가 지금 단독 플레이도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측근은 이거 여러 신문들이에요. 공식 입장에서 변한 건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을 갖고 추측성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처럼 이해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공통점의 점이 있네요. 국힘에 아직 입당할 계획이 없고 차후 협의하고 하겠다. 줄다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내일 당대표 되죠. 그거는 100%, 1000%라니까 당대표가 되죠. 되고 나면은 윤석열하고 협상팀을 가동하겠죠. 윤석열은 법대 꼴통들이 나올 것이고 국힘은 또 그 이준석이가 당 대표니까 쉽게 말해서 좌장이니까 이준석이가 직접 뛰어들지 않겠죠 처음에. 그죠? 당의 중재나 또는 당의 모사꾼들을 통해서 윤석열하고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협의 과정을 거치겠죠. 결국에 나오는 친구는 누구예요? 이준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준석과 윤석열이 만나야 되겠죠. 난 그 결과가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윤석열은 5말까지 나와야 된다. 5말 6초. 아직도 오늘까지 5말 6초죠. 나와가지고 중원의 깃발을 꽂고 자기 세력을 확보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거 전략을 펼치고 국민들의 호응도 결집하면서 국힘에 들어가야 된다. 접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변수와 상수가 나왔어요. 변수인 동시에 상수. 이준석이가 당대표 출마할 줄은 몰랐고, 그죠? 출마한 후에는 무조건 이준석이 압승한다 그랬는데, 압승을 해요. 몇 시간 후면은. 그죠? 이준석이란 변수와 상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태풍에 의해서 윤석열은 할 수 없이 움직인 거예요. 한 열흘 동안. 그죠? 나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준석과 김종인 씨는 크게 친하질 않아요. 제 견해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김종인 씨는 30, 40대 경제통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뭐, 경제 공부도 했기는.
미국 유학할 적에. 그런데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 좌충우돌 적진격파하면서 싸웠지만은 김종인 씨가 볼 적에는 그죠? 아직까지 물론 나경원 주호영보다 낫죠. 경륜이 자기가 볼 적에 믿음직 못했는데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불면서 김종인 씨도 놀랐을 거예요. 전 안 놀랐어요. 전 안 놀랐어요. 전 철학과 역사를 꾸준히 보고 지금도 그런 책을 읽기 때문에 안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김종인 씨가 자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하태경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유승민도 이준석한테 영향 못 미칩니다. 오히려 하태경이나 유승민이가 그 농담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이준석계로 들어갈 위기에 있어요. 만날 사람이 이준석이가 자문을 받고 자기보다 모든 능력에서 우월한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둘이 친하지 않다니까요. 깨지는 과정을 보세요. 비대위원, 즉 박근혜 대통령 만날 당시에 비대위원이 다 나왔어요. 박근혜가 그 정치를 잘못한다. 우리의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이준석은 따라 남지 않고 그대로 박근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삐지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정치적인 목적과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에 김종인 씨는 그 당시부터 이준석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번에 이제 이준석한테 힘을 밀어줄 거란 말이죠. 대국적인 견지로 이거를 다 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는 그 친구는 좀 주관이 조금 부족해요. 주호영이는 안철수의 합당이 지가 모토였고 그걸 시너지로 해가지고 대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쪽박을 차버렸죠. 나경원은 개쪽을 당하고 그죠? 그 안철수는 국힘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학원들인다니까 안 들어온다니까 보시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안철수는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윤석열과의 관계가 나경원이가 지금 살아남아 있죠. 나경원은 20일 동안 팔고 다닌 게 윤석열을 많이 팔았죠. 그렇죠? 안철수도 팔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국민 대중들의 또는 여론을 보니까 안철수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게 다 국민이 이준석의 등장은 안철수의 10년 전 신드롬 그 현상을 몇백 배의 폭발력으로 뒤엎어 버렸어요. 안철수의 존재 가치는 없어졌다. 이준석이가 끌어당기는 것은 중도와 2030 신세대들이다. 안철수는 흔적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나경원이가 부여잡은 게 뭐냐? 정치적인 재기와 정치적인 기회를 보면서 이준석에 대한 반대 진영에 확실히 설 거다. 나경원은 우파 유튜브와 손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왜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하면은 확실하게 정치라는 것은 성패를 갈라야 돼요. 선거에서는. 어영부영 하면은 안 돼요.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50% 이상 1위가 되고 나경원은 완전히 2위나 3위를 밀려가면서 이준석과 더블 차이 이상이 나야지 나경원이의 입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을 내가 20일 동안 조졌다고. 이준석을 띄우면서. 내가 무슨 개인 감정이 있겠어요. 정치라는 것은 잔인한 겁니다. 비정한 겁니다. 같은 당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널수고리한 구닥다리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할머니라니까 나 60이면은. 그리고 우파 유튜브 꼰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도 아니야. 요새는 30대도 20대한테 꼰대 소리 듣고 40대도 20대한테 30대한테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는 존경스러운 의미야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와 널수구레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진숙 죽이는 길에 들어갔는데 우파 유튜버들하고 나경원은 그쪽에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체제를 갖다가 굉장히 흔들 것이다. 이렇게 돼요. 우파 유튜브들 참 좋겠다. 우군 하나 했다. 나경원이는 민주당화 됐고 나경원이는 안철수화가 됐고 나경원이는 홍준표가 됐고 나경원이는 극으로 찍혀갔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를 밟으려면 확실히 밟고 띄우면 확실히 해야 돼요. 압승을 해야지 이준석이가 힘을 발휘해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나경원한테 5% 10%만 이기잖아요. 그럼 나경원이 난 2등 했어.
내가 너의 최대의 정적으로, 내가 너의 최대의 대항마에서, 내 목소리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경원이는 윤석열한테 붙고 우파 유튜버한테 붙고 이렇게 이런 전략을 폈던 거예요. 나경원이가. 제 말이 너무 억측이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보세요. 당대표 선거 끝나고 보시라고. 안 그래도 우파 기득권, 국힘 기득권이 많은데 이 30대 청년이 그걸 흑파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선두에 설 애가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 정진석으로 넘어갑니다. 정진석이가 오늘 사과를 합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이가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했다는 것은 내 말이 와전된 거다. 사석에서 편하게 한 말이 와전됐는데 본의 아니게 윤석열에게 큰 부담을 주게 돼서 미안하다. 윤석열의 발언은 자신이 아는 발언은 윤석열이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였을 뿐인데 자기 말이 와전됐다. 그러니까 정진석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죽여라 했던 놈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결론을 내드리면은 나경원을 왜 내가 그렇게 언택악이라 하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가? 나경원이가 얼마나 기회 죽인 인간인가를 말씀드렸고 이준석이가 윤석열 시범 발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전언일 것이다. 와전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와전 전달 과정에서 와전됐을 것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장모가 유죄를 받을 경우에 윤석열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현해야 하지만은 그죠? 형사적인 문제 아니냐? 왜? 윤석열이 그거를 10원이라도 받았지 않았다. 돈 한 푼도 받아 먹었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 기록을 봤어야 할 거니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형사 문제로 비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장모는 장모일 뿐이고 그죠? 개입한 정황이 윤석열이가 없다면은 그건 당연히 연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장모는 장모일 뿐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방어하겠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씹어 돌린 것이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 하고 나경원이란 말이죠. 말을 곡해하고 말을 비틀어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파 유튜버들은 돈벌이고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그 구독자들이나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파 유튜브들은 건재할 것입니다. 그거 태우의 말이죠.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